안녕하십니까?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혁명의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아무리 빨라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오늘 브리핑에서는 꽉 막힌 지상의 전력망을 탈출해 저궤도와 달 표면으로 확장되는 AI 인프라의 새로운 지평을 분석합니다. 전력망 탈출 솔루션인 블룸에너지의 급부상부터 SF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우주 데이터 센터, SDC의 실현 가능성까지 두 가지 지평을 통해 미래 투자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2014년부터 완만하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특히 주황색으로 표시된 AI 특화 서버의 전력 소모가 급증하고 있죠. 문제는 주요 위기 요인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으로 상업용 전력망 연결 대기 시간만 무려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물리적 한계도 명확합니다. 2030년까지 전력 소비는 2배 증가해 약 200에서 400테라와트시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AI는 전기를 먹어치우는 거대한 하마이며 현재의 낡은 전력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력망이 막혔다면 우회해야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The Immediate Fix, 즉각적인 해결책인 블룸에너지입니다. 화면의 구조도를 보십시오. 이 시스템은 유틸리티 그리드를 거치지 않는 네이티브 DC 파워, 즉 직류 발전 방식을 사용합니다. 덕분에 AC/DC 변환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을 제거했고 효율은 업계 최고 수준인 54에서 60%에 달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숫자는 바로 시간입니다. 유틸리티 그리드 연결에 수년이 걸리는 반면 블룸에너지 서버의 타임 투 파워, 전력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5일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청정 에너지 기업을 넘어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의 총 수주 잔고가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볼까요? 첫째,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50억 달러, 약 7조 원 규모의 AI 공장 구축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대형 전력회사 AEP,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1기가와트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유틸리티 기업이 분산 전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상의 항복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오라클과는 90일 이내 전력 공급을 확약하며 초고속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스 연료전지가 당장에 급한 불을 끈다면 장기적인 기저부와 베이스로드는 원자력이 담당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원자력은 24시간 안정적인 탄소제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빅테크들의 행보가 이를 증명합니다. 메타는 비스트라, 테라파워와 협력해 6.6기가와트의 원자력 에너지를 확보하려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역시 SMR 투자 및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죠. 이에 따라 비스트라 같은 기업은 단순 유틸리티가 아닌 데이터 센터의 장기 파트너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시선을 하늘 위로 우주 데이터 센터로 돌려봅니다. 왜 굳이 우주로 나갈까요? 첫째, 자연 냉각입니다. 심우주의 차가운 환경을 이용하면 냉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무한에너지입니다. 우주에서는 날씨 상관없이 24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며 효율도 지상보다 40% 이상 높습니다. 셋째, No NIMBY. 토지 비용도, 지역 주민의 반대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데이터 주권 확보가 가능해 보안 저장소로서의 가치도 큽니다. 자,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의 성패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기술, 바로 열관리, 서멀 매니지먼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흔히들 우주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0도니까 서버를 갖다 놓기만 해도 저절로 식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슬라이드의 제목을 보십시오. 우주는 냉동고가 아니라 보온병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지상에서는 컴퓨터가 뜨거워지면 팬을 돌립니다. 공기가 열을 빼앗아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을 대류, 컨벡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진공 상태입니다. 열을 전달해줄 공기 입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팬을 돌려도 열은 꼼짝하지 않고 서버 안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마치 뜨거운 물을 담은 완벽한 진공 보온병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열을 어떻게 밖으로 버릴까요? 물리학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빛의 형태로 열을 쏘아보내는 복사, 레디에이션 뿐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라 열을 적외선 형태로 우주 공간에 방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에는 필수적인 장비가 붙습니다. 바로 거대한 레디에이터, 즉 방열판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태양광 패널처럼 생긴 날개가 달려있죠. 그중 절반은 전기를 만드는 패널이 아니라 열을 내다버리는 라디에이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버칩에서 발생한 열을 이 라디에이터까지 끌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기가 없으니 바람으로 식힐 수 없죠. 그래서 유체 루프, 플루이드 루프가 필요합니다. 특수 냉각수 파이프를 칩에 휘감고 기계식 펌프, MPFL로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냉각수로 식히는 것과 원리는 같지만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고장 없이 수십 년을 버텨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디테일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웃가싱입니다. 지상에서 쓰는 일반적인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를 진공 상태인 우주에 가져가면 소재 안에 있던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가스가 둥둥 떠다니다가 정밀한 광학 센서나 레이저 통신 렌즈에 달라붙어 뿌옇게 만들어버립니다. 치명적이죠. 그래서 가스가 나오지 않는 실리콘 프리패드 같은 특수 소재 기술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 투자는 단순히 서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열을 다스리는 열제어 솔루션 기업을 보는 것이 진짜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강남 역세권과 교외 전원주택의 용도가 다르듯이 우주 데이터 센터도 어디에 띄우느냐에 따라 그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중요한 입지 전략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코앞인 저궤도와 저 멀리 떨어진 달 표면입니다. 먼저 왼쪽 저궤도를 보십시오. 이곳은 지구 상공 500km에서 2000km 사이, 말하자면 우주의 도심지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속도입니다. 지연 시간이 50ms 미만입니다. 0.05초라는 뜻이죠.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인터넷 속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에지 컴퓨팅이나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찍자마자 분석하거나 군사 작전용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도죠.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루멘 오비트, 즉 스타클라우드입니다. 반면 오른쪽, 달 표면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전파가 왕복하는 데만 약 2.5초가 걸립니다. AI 세계에서 2.5초는 영겁의 시간입니다. 실시간 통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는 쓸모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곳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완벽한 디지털 금고가 됩니다. 그래서 달은 인류의 중요한 유산이나 금융 원장을 보관하는 콜드 스토리지나 백업 용도로 쓰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간섭 없이 혼자서 공부만 하면 되는 비동기식 AI 학습을 하기에는 방해받지 않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 달나라 부동산을 선점하려는 기업이 바로 론스타 데이터 홀딩스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여러분은 기업을 볼 때 이 회사가 빠른 속도를 파는 저궤도 기업인지 아니면 완벽한 보안을 파는 달 탐사 기업인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 투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론스타 데이터 홀딩스는 인투이티브 머신즈의 IM1 미션을 통해 달 표면에서 데이터 저장과 전송을 실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해복구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루멘 오비트, 지금은 스타클라우드라고도 불리죠. 이들은 Y 콤비네이터의 지원과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가와트급 궤도 AI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데이터를 지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가 처리해야 할 AI 데이터는 기가바이트 단위를 넘어 페타바이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전파, 즉 RF 통신은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뚫려 있는데 톨게이트가 딱 하나뿐인 상황과 같습니다.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바로 슬라이드 10에 나오는 레이저 광통신 OISL입니다. 전파 대신 빛을 쏘아 통신하는 기술이죠. 기존 방식보다 속도가 10배에서 100배나 빠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것은 미친 짓에 가까운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면에 보이는 정밀지향 장치, 프리시션 포인팅을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쏘아서 친구가 들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시속 27,000km로 움직이는 총알 위에 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위성 간 레이저 통신의 현실입니다. 위성은 초속 7.9km로 지구를 돕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 즉 지터만 발생해도 레이저 빔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목표를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밀지향 장치는 위성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보정해서 레이저 빔을 마이크로라디안 단위의 오차 없이 상대 위성의 광학 모듈에 정확히 꽂아 넣어야 합니다. 이 기술을 PAT, 즉 포인팅, 애퀴지션, 트래킹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우주통신 기술에 꽂히자 가장 넘기 힘든 장벽입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빛신호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순식간에 바꿔주는 데이터 프로세서의 성능도 중요합니다. 우주 환경의 방사선을 견디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주 인터넷의 고속도로를 까는 이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에 언급된 마이너릭이나 미 국방부의 통신망을 담당하는 CACI, L3 해리스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생태계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라켓랩입니다. 단순히 로켓만 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우주 환경에서 버티는 방사선 내성 칩 기술 보라고, 그리고 32% 고효율을 자랑하는 삼중 접합 태양전지 기술 스펙트럴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사부터 위성체 제조, 태양광 발전, 통신까지 로켓랩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며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에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예민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데이터 센터가 진짜로 우주로 가버리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지상의 전력회사들, 예를 들어 비스트라나 블룸에너지의 주가는 폭락하는 것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다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부제를 보십시오. 이것은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제로섬, 지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발하기 직전인 지상 전력망을 구해주는 압력 밸브의 관계입니다. 화면 중앙의 파이프라인 그림을 주목해 주십시오. 위쪽에서 글로벌 AI 수요라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압력은 지금 지상의 파이프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전력망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두 갈래로 나누는 겁니다. 왼쪽은 지상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에 질문하고 1초 만에 답을 듣는 추론, 그리고 끊김 없어야 하는 게이밍. 이런 초저지연 작업들은 여전히 지상에 남아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돌리기 위한 원전, 가스터빈 같은 지상 에너지원의 가치는 유지됩니다. 오른쪽은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는 속도보다 덩어리가 큰 작업들을 보냅니다. 한번 시작하면 수개월 동안 엄청난 열을 뿜어내며 계산만 하는 AI 학습, 그리고 인류의 데이터를 영원히 저장하는 아카이빙 같은 비동기 작업들입니다. 아래쪽 임팩트 박스를 보시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주가 이 뜨겁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블룸 에너지, 비스트라 같은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더 견고해집니다. 왜냐고요? 전력망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주면서 AI 산업 전체가 멈추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는 지상 에너지 기업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감당 못할 과부하를 시켜주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AI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필수적인 숨통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상 분야입니다. 블룸에너지 BE는 AI 전력난의 숨겨진 승자입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함께 50% 이상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비스트라 VST는 신뢰성 플레이입니다. 가스와 원자력 포트폴리오로 기저보화를 담당하죠. 단,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과 설비 확장 리스크는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요인입니다. 자, 이제 기술 이야기를 넘어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테마 앞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 슬라이드는 이 복잡한 우주 시장을 세 가지 명확한 색깔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 이 지형도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화면 왼쪽의 컴포넌츠, 즉 부품 및 소재 기업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곡괭이와 청바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듯 누가 우주 패권을 쥐든 상관없이 반드시 써야만 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코히런트, 티커 COHR이 있습니다. 우주 레이저 통신에 없어서는 안 될 특수 레이저 소재와 광학 부품을 공급합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지상의 AI 데이터 센터에도 부품이 들어갑니다. 허니웰, 티커 HON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의 자세를 잡아주는 제어 장치부터 각종 센서까지 공급망의 가장 밑단에서 알짜배기 수익을 챙깁니다. 변동성은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 섹터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화면 아래쪽의 스테이블 디펜스, 안정적 방산 기업들입니다. L3HARRIS, 티커 LHX와 노스롭 그러먼, 티커 NOC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미국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초기 자금의 대부분은 미 국방부 산하 우주개발국 SDA에서 나옵니다. 이 거대한 정부 예산을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가져가는 기업들이죠. 주가 상승폭이 플러스 5%, 플러스 7% 수준으로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 화면 오른쪽 상단의 Aggressive Growth, 공격적 성장 기업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가장 관심을 두실 텐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대장주는 단연 라켓랩입니다. 슬라이드에 엔드-투-엔드 통합 솔루션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발사부터 위성 몸체를 만들고 그 안에 태양광 패널과 통신 장비까지 혼자 다 하겠다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주가 상승률 플러스 88%가 그 기대감을 증명합니다. 반면 마이너릭은 광통신 기술력 하나는 끝내주지만 재무적으로 불안정해 높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공격수라면 로켓랩 같은 성장주에, 수비수라면 방산주에,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미드필더라면 코이런트 같은 부품주에 비중을 두십시오. 이 세 가지 섹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다가올 우주 데이터 센터 시대의 승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투자의 핵심은 서버를 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서버에 담긴 방대한 데이터를 지구로 또 다른 위성으로 실어 나르는 연결망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우주 인터넷의 혈관, 광통신 분야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 광통신 시장을 지배하는 세 가지 유형의 핵심 기업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어디에 베팅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를 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 기술적 해자, 테크니컬 모우트를 가진 CACI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기업의 무기는 크로스빔 기술입니다. 보통의 레이저 통신이 1대1로만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면 CACI의 단말기는 다중위성과 동시에 통신이 가능합니다. 마치 혼잡한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완벽하게 해내는 신호등과 같죠. 기술적 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봐야 할 종목입니다. 중앙에 있는 회색 카드, 안정성의 대명사 L3HARRIS입니다. 이 회사는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 국방부 우주개발국 프로젝트의 주계약자입니다. 판 전체를 짜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 예산이 집행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수혜를 입는 기업이기에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오른쪽의 주황색 카드, 마이너릭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은 오직 레이저 통신 하나만 파는 퓨어플레이 기업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질 때 주가 탄력성은 가장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높은 성장성 이면에는 아직 불안정한 재무 구조와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을 위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맨 아래 작게 적힌 글씨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코히런트입니다. 티커는 COHR입니다. CACI가 이기든 마이너릭이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광통신 장비에는 정밀한 광학 렌즈와 소재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 판에서 가장 확실한 곡괭이와 삽전략을 원하신다면 코히런트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광통신이 우주의 신경망이라면 이제는 그 신경망을 담을 몸체와 심장을 만드는 기업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인프라와 턴키 솔루션 분야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두 기업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납품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일종의 종합건설사와 같습니다. 먼저 왼쪽의 파란색 카드, 라켓랩을 보십시오. 많은 분이 이 회사를 그저 스페이스X의 경쟁자, 로켓 쏘는 회사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로켓랩의 진짜 무서운 점은 슬라이드 중앙에 적힌 Vertical Integration,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들은 위성을 궤도에 올려주는 발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위성 본체를 만드는 스페이스 시스템즈, 그리고 위성의 전력을 책임지는 태양광 패널 솔라에로 기술까지 모두 내재화했습니다. 즉, 고객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위성 설계부터 제작, 발사, 운영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턴키 수주가 가능한 유일한 중소형 발사체 기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세대 대형 로켓 뉴트론이 완성되면 그 역량은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 오른쪽의 주황색 카드, 레드와이어는 우주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숙제인 전력을 해결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먹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태양광 패널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레드와이어는 돌돌 말았다가 우주에서 카펫처럼 초르륵 펼치는 ROSA, Rollout Solar Array, 즉 우주 전개형 태양광 패널을 만듭니다. 이 기술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을 만큼 검증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부품을 지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직접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우주 제조 및 조립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켓랩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궤도에 올려놓는 배송기사이자 조립기사라면 레드와이어는 그 센터가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기업이 없다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저 차가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지구적 궤도를 넘어
이제 더 깊은 우주, 달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은 아직 아무도 깃발을 꽂지 못한 거대한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가장 앞서서 포착한 기업, 바로 인투이티브 머신스, 티커명 LUNR입니다. 많은 분이 이 회사를 그저 민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탐사 기업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회사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에 적힌 롤을 보십시오. 이들은 달의 택배기사이자 동시에 달의 통신사입니다. 우선 딜리버리 능력입니다. 앞서 달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콜드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무거운 서버렉과 장비들을 누가 달 표면에 원하는 위치, 예를 들어 온도가 일정한 특정 분화구 옆에 정확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정밀 착륙 기술이 이 라스트 마일 배송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커넥티비티, 즉 연결성입니다. 서버를 달에 갖다 놔도 인터넷이 안 터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나사와 협력하여 달 궤도 위성들을 연결하는 루날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돈이 될까요? 앞으로 달에 가는 모든 데이터 센터 기업, 탐사 로봇들은 지구와 통신하기 위해 이 회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발사 수익이 아니라 지속적인 통신요금 수익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다 하지 않겠느냐? 라고요. 슬라이드 하단을 보십시오. 명쾌한 비유가 있습니다. 스타쉽이 엄청난 물량을 싣고 가는 고속도로의 대형 트럭이라면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그 짐을 받아 골목골목 정확한 주소지에 배달하고 그 집에 인터넷선을 깔아주는 기사님입니다. 결국 거대한 스타쉽이 뜨면 뜰수록 그 안에 짐을 받아 처리해줄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일감도 함께 폭증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로켓을 쏘고 통신망을 까는 인프라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프라 위에 실제로 입주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번 슬라이드는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이 산업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두 명의 라이징 스타를 소개합니다. 먼저 왼쪽 스타클라우드입니다. 예전 이름인 루멘오rbit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회사의 별명은 The Orbital Pioneer, 궤도의 개척자입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등용문인 Y 콤비네이터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AI 황제인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11월 데모 위성인 스타클라우드1을 성공적으로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단순히 깡통 위성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데이터 센터급 GPU인 엔비디아 H100을 탑재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주 궤도에서 구글의 AI 모델인 잼마를 구동하고 학습시키는 데 성공하며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론이 아닌 실전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인 올해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올해 10월로 예정된 스타클라우드 발사입니다. 이번에는 1호기보다 무려 100배 더 강력한 전력 성능을 갖추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실험이 아니라 본격적인 우주 AI 공장 가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론스타 데이터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의 정체성은 The Lunar Guardian, 달의 수호자입니다. 스타클라우드가 빠른 연산을 추구한다면 론스타는 완벽한 저장을 추구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전쟁이나 재해로도 파괴할 수 없는 달 표면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국가의 기밀이나 금융원장 같은 중요 데이터를 백업하는 재해복구 서비스 드라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상상 속의 계획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상장사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착륙선을 이용해 이미 달에서 데이터 송수신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실행력이 검증된 기업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비록 이 두 기업을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로켓랩이 바빠지고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매출이 오릅니다. 이 생태계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 반드시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브리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기업, 도대체 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이 투자 전략 매트릭스 한 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가로축은 리스크와 성장을 나타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세로축은 사업의 형태입니다. 위쪽은 눈에 보이는 인프라나 하드웨어, 아래쪽은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는 밤에 두 다리 뻗고 자고 싶다는 안정 추구형 투자자라면 왼쪽 상단 L3HARRIS와 락히드 마틴을 보십시오. 이들은 미국 정부라는 확실한 고객을 둔 방산 기업들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이 조금 늦게 열리더라도 국방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우상향할 기업들입니다. 반대로 나는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를 찾고 있다는 공격형 투자자라면 오른쪽 상단의 로켓랩, 레드와이어,
CACI가 있는 구역이 여러분의 놀이터입니다. 로켓을 쏘고 태양광 패널을 펼치고 레이저 통신망을 까는 이 인프라 기업들은 시장이 커질 때 가장 폭발적인 주가 상승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은 가장 야수적인 영역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즈와 마이너릭이 있죠. 이들은 단순 제조를 넘어 달에 물건을 배송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성공한다면 대박이지만 시장 형성이 늦어지면 변동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중앙에 위치한 코히런트와 오른쪽의 말풍선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에 픽 앰퍼샌드 셔벨, 즉 곡괭이와 삽전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보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격언 다들 아시죠? 우주 데이터 센터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혹은 지상의 AI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지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레이저와 광학 렌즈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모든 승자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코히런트 같은 기업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여러분의 그릇에 맞는 기업을 골라 담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너무 빨리 들어가면 지치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의 마지막은 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10년의 로드맵을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페이즈 1, 현재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슬라이드 상단에 페이퍼 화이트라고 적혀 있죠. 백지 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주인공은 명확합니다. 지상에서는 당장의 전력난을 해결해줄 블룸에너지와 SMR 관련주들이 실적을 낼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루멘이나 론스타 같은 선도 기업들이 프로토타입 위성을 쏘아 올리며 이게 진짜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때 기술적 검증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2, 2028년에서 2032년입니다.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가운데 로켓 아이콘이 보이시죠?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상용화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용 장벽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무거운 모듈형 원전도 우주로 올라가고 초기 단계의 우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일반 기업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할 겁니다. 즉, 우주 산업이 과학의 영역에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티핑 포인트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마지막 페이즈 3, 2035년 이후입니다. 슬라이드에는 딥 스트라토스피어 네이비, 심층 성층권 함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실험용 위성 몇 개가 아닙니다. 기가와트급, 즉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맞먹는 규모의 거대한 AI 학습 클러스터가 궤도를 돌고 달 표면에는 인류의 데이터를 지키는 백업센터 구축이 완료됩니다. 우주가 거대한 산업 현장이 되는 것이죠. 투자자 여러분, 2035년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죠. 우리는 페이즈 3가 완성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페이즈 1에서 기술이 증명되고 페이즈 2로 넘어가며 비용이 급락하는 그 변곡점을 노려야 합니다. 이 로드맵을 여러분의 투자 달력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긴 여정 끝에 우리가 도달한 최종 결론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많은 분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지상의 데이터 센터는 망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제목이 그 답을 명확히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미래, 지상과 우주의 공존입니다. 화면 중앙에 놓인 저울을 주목해 주십시오.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저울의 왼쪽 파란색 지구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실시간 추론, 리얼타임 인퍼런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에게 질문하고 1초 만에 답을 듣는 것, 자율주행차가 0.01초 만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 이런 속도가 생명인 작업들은 여전히 우리 곁, 지상에 남아야 합니다. 반면 저울의 오른쪽 보랏빛 우주를 보십시오. 여기는 비동기식 훈련을 담당합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기 위해 수개월 동안 쉬지 않고 GPU를 돌려야 하는 작업, 막대한 전기와 열이 발생하는 무거운 작업들은 이제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갑니다. 지상이 감당 못할 과부하를 우주가 대신 짊어지는 것, 전문 용어로 워플로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얻어야 할 메인 인사이트는 분명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지상의 대체제가 아니라 지상을 붕괴로부터 구원하는 구원투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단의 콜 투 액션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지금까지 시장은 엔비디아라는 화려한 칩에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칩은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은 그 칩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 즉 전력, 냉각, 그리고 우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이 여러분의 투자 지평을 지구 대기권 밖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한계를 넘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지금까지 5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